자, 논리 완성, 이론 마스터, 센턴스 컴플리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센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지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논리 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문장을 완성하는 거야. contextualization. 얘가 뭡니까? 문맥화죠. 문맥화. 뭐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 D를 붙이면 어떻게 돼? decontextualization 하면 탈문맥화죠. 그래서 탈문맥화를 피할 수 있냐라는 문제고요. 그 문맥이라는 게 그럼 뭐냐? A와 B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죠. 대화의 흐름. 다시 말하면 두 문장 사이의 관계의 흐름이 문맥에 맞게 잘 정리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논리는요, 말 되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말 되잖아. 이거는 또 문맥적으로 말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쵸? 말 되는 게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치? 반드시 단서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단서에 의해서.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 단서에 입각해서 단어를 선택을 해야지 탈문맥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논리 문제 풀이의 3대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첫째, 디렉션. 논리적 방향을 파악하고요. 다음에 단서를 찾습니다. 다음에 버케블러리,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이 뭐냐 하면 어떤 표현이 연속으로 나오는 표현들,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인데 보통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니죠. 그치? 요런 콜로케이션도 봐야 되고, 문법도 봐야 되고, 버케블러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논리 문제로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단어도 물어볼 수 있고, 문법도 물어볼 수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쵸? 그래서 구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문장 사이 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독해 연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디렉션. 디렉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치? 기본적으로 키핑이 있습니다.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 그러니까 체인징이 있습니다. 그 디렉 방향성은 이 두 개뿐이 없어요. 앞뒤 논리가 반대거나 아니면 쭉 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 문장이 마이너스의 내용이고 쭉 가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키핑이겠죠. 앞의 내용이 마이너스인데 뒤의 내용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게 체인징이죠. 그치? 그래서 순접, 직진, 키핑인지, 체인징, 앞뒤 논리가 반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향성이 파악이 되면 다음에는 뭐를 찾습니까? 핵심적인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쵸?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문장과 뒷문장인데, 뒷문장에 빵꾸가 뚫어져 있으면 앞문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인가? 핵심 단서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형용사예요. 왜?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형용사는 보어로 많이 쓰이죠. 그치? 아니면 명사를 직접 꾸며줄 수도 있고, 맞죠? 다음에 부사죠. 부사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조건을 줬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그쵸? 항상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고, 항상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앞문장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논리 완성 문제는 M 패턴을 제외하면 단서가 없는 문제가 없다. 이 M이 뭐냐면 매칭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줄게요. 도표를 보여줄게. 단서가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문제의 원리 자체가, 출제 의도 자체가 이 단서를 근거로 해서 논리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래서 방향성을 잡고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골라야겠죠? 그쵸? 자, 1, 2과정이 완성되면 어휘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보세요. 최소한 3개 이상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4번 단어를 몰라. 그러면 1, 2, 3번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쵸? 근데 1, 2, 3번이 정답이 아닌 것 같으면 4번 써야죠.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 보기에서 3단어 이상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뭐 5문제, 7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단어 문제가 확 줄었죠. 왜 줄었어? 논리에서 보기 단어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 문제가 많이 늘어나면서 단어 문제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논리 패턴, 논리 완성 패턴과 유형. 그래서 조금 줄여서 가보겠습니다. 키핑이 있어요. 아까 방향성이 키핑과 체인징이 있다 그랬죠? 키핑과 체인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키핑에는 체인지부터 볼게요. 체인지 시그널은 익스플리시트, 명확한이죠. 분명한 컨트레스트, 대조를 보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앞뒤 방향성이 분명하게 대조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체인징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낙 같은 거죠. 그쵸? 자, 다음 임플리시트가 있어요. 임플리시트 컨트레스트, 함축의, 내포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낫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감정 표현 중에 놀라움, 분노, 화 따위. 왜 놀래요? 깜짝 놀랐다.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깜짝 놀란 거잖아요. 불리했다. 왜 불리해? 서로 다르니까 불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IC를 알고 있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IC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았죠? 다음에 이제 매칭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칭에는 뭐 어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주어와 동사와의 호응 관계, 목적어와 동사와의 호응 관계, 부사와 동사와의 호응 관계 또는 문법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걸 물어볼 때는 단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로케이션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패턴도 있고요. 자, 그러면 키핑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C2가 있어요. C2. 체인징 시그널이 2개면 키핑, 패러프레이징이 발생됩니다. 자,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패러프레이징. 말 바꿔쓰기죠. 그죠? 말 바꿔쓰기. 그래서 P라고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2개면은 패러프레이징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 여자가 미스 코리아가 되던 코리아가 대단히 참 놀랐구나. 자, 이렇게 봐봐. 아는이라는 게 있죠.
또는 못생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못생긴이면은 이제 IC가 되는 거야. 예쁘지 않은, 참 놀랍구나. 감정 표현 중에 놀라운 분노, 화 따위는 논리를 반전시키는 체인징 시그널이란 말이야. 그러면 C2죠. 그럼 뭐, 패러프레이징이 발생한다고. 이뻐? 그럼 미스코리아 되는 거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C2에는 지우고 갈게요. 제일 쉬운 게 EC와 EC겠죠. 눈에 보이는 체인징 시그널들이잖아. 조금 어려우면 EC와 IC가 있겠죠. 제일 어려운 게 뭐야? IC와 IC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IC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의 싸움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IC가 뭔지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컨택트라는 얘기는 뭐야? 문맥이죠. 전후 상황이죠. 그치? 그래서 문맥을 기반으로 원래는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가, 국어가,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저절로 됩니다. 이런 패턴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저절로 답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패턴을 사용해서 풀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체인징 시그널이 뭔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네. 체인징 시그널이 뭔지 봅시다. 음. 안 읽어도 되죠? 여기 있는 거. 그치? 자, 부정어구. 그쵸? 논리 흐름을 반전시키는 익스플리시트, 명확한 대조를 보이는 신호들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No, not, never, without, hardly, scarcely, seldom, unless, far from. far from이 무슨 뜻이죠? anything but, by no means, on no account, 다 never의 뜻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비교할 게 있어요. nothing but은 뭘까요? 여기서 by means of는 뭘까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 on account of는 뭘까요? 요렇게. 자, 이때 but이 except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을 요렇게 보세요. A라고 써볼게. 그러면 A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A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A만 있는 거죠. only죠. 그럼 anything but에서 A라고 써볼게. A를 제외하고는 어떤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안에 못 들어가죠. 그쵸? 동그라미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A는 여기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ever의 뜻이겠죠. by means of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이고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이죠. 때문에.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비교급 배울 때, 비교급에서 덜을 쓰는 경우에 이유의 부사, 구나 절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덜을 써야 돼. 그때 잘 나오는 게 on account of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접속사, whereas. 그쵸? 논리를 반전시키겠죠? why. 그쵸? 자, 대내 동그라미 쓰세요. 별표합니다. 비교는 논리를 반전시키는 체인징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양보, 도. 앞뒤 논리가 반대죠. 자, 다음에 전치사로 보면 뭐 despite, with all, for all, with all, for all, after all,
이런 것들이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espite만 알지 말고 in spite of, despite 이런 것만 알지 말고 with all, for all, after all 이 after all이 이렇게 쓰고 콤마 찍으면 얘는 결국이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자, unlike 무엇과 달리 far from은 아까 나왔던 never고요. 자, however,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뭐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impact 동그라미 치고요. impact가 사실은인데 왜 대조 반전일까요? actually 자, impact 다시 써줄게. impact in reality, really, actually 얘네들은요. 앞에 미스가 나오면 미스가 통념이죠. 통념이 나오면 벗의 의미입니다. 통념이 나오면 만약에 통념이 안 나오면 강조예요. 그래서 임팩트는 강조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반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냥 독해에서 but, however 이렇게 순진하게 안 줍니다. 요즘은 그냥 임팩트 주면 앞이 내용이 통념이냐 통념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벗으로 뒤집어지느냐 앞에 말을 강조하느냐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분소도 알아야죠. 그쵸? 양보죠. 자, 다음에 대조의 상관접속사 쭉 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On the other hand, A on the other hand, B 한편으로는 A, 또 다른 한편으로는 B 뭐 이런 뜻이고요. 쭉 봤죠, 그죠? 뭐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비교는 대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not so much A as B, not A so much as B.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라기보다 B다야. 우드레더 A 된 B도 A라기보단 B다죠. 쭉 체인징 시그널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요거 봐. not because A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B 때문이다죠. 이때 because 대신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로 잘 나와요. 자, 다음에 점증적 유사에다가 별표하세요. 예를 들어서 not A but B 또는 not only A but also B 요런 패턴에서 원래는 A하고 B하고 반대 패턴이잖아. 그런데 점증적 유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점증적 유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너가 싫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 그쵸? 맞죠? 원자는, 분자는 빨라요. 됐죠? 분자의 움직이면 빠르다라고 했어. but also 다음에 느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빠르고 너무 빨라서 휙휙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점증적 유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먹은 강하지만 너는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준적 유사는 읽어보면 문맥에서 그치 반대로 썼을 경우에 탈문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체인징 시그널이야. 익스플리시트 컨트레스트. 명확한 대조를 보이는 체인징 시그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소 보면 일단 되찾아 가야 돼요. 자, 소 대시 뭡니까? 인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인과는 키핑입니다. K만 쓸게요. 인과는 키핑이야. 키핑이면 뭐를 유발해? 패러프레이징이 유발이 되겠죠.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케어슬립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체인징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죠. 보통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면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와 반대말 화살표 이렇게 하고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와야겠죠. 걸을 수 없는 상태는 A번, 크루드, 조잡한,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비리부는 요것도 써줄게요. 비리부가 빼앗다야. 디프라이브, 라, 다 빼앗다죠.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할 때 영어는 A 오브 B의 형태로 씁니다. 이 오브가 제거, 박탈, 분리의 오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비리브가 과거 분사형이 believed라고 쓸 수도 있고요. be left라고 쓸 수도 있어요. 과거 분사형이. 규칙 변화죠. 규칙 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셉니다. 예를 들면, 어, be hanged는 뭐고, be hung은 뭐예요? hanged 규칙 변화를 했죠? 그러면 교수형 당하다야. hung은 매달리다야. 마찬가지로 believed 빼앗는데 목숨을 빼앗을 때 쓰는 거죠. 비레프트는 희망 따위를 빼앗을 때 비레프트를 쓴다. 그래서 규칙 변화를 하는 게 의미가 셉니다. 그래서 the believed 패밀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얘가 뭐예요? 유가족이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니까. 자, 그래서 비레프트라는 것은 뭔가 빼앗긴 거죠. 상실한 거죠. 자, 어댑트는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하고요. 자, 정답은 T번이네요. 디크랩핏.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디크랩핏. 노세한이라고 쓰세요. 노세한. 시나이. 세니센트. 제런티. 노세하니까 티끌에도 픽픽 쓰러지는 거야. 티끌에 티끌에도 픽픽 쓰러진다. 신이 되니 신 냄새가 나요. 저런 벌써 틱 증세가 생겼네요. 됐죠? 이 신하일은 뭐 노망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이 되니 신 냄새가 나요. 세니센트 나이 먹으면 냄새 나요. 저런 벌써 틱 증세가 생겼네요. 이 제론톨로지가 노인학이야. 지금 뭐 사회적 문제죠. 뭐 문제라고 해야 되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론톨로지가 노인학. 자, 그래서 티끌에 픽픽 쓰러져요. 티끌에 픽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어?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단어 정리도 다 해줄 겁니다. adapt, 능숙한이란 뜻입니다. 능숙한. 그래서 deft, 능숙한 쭉 쓰세요. skillful, adroit, dexterous. 다음에 proficient. 다음에 burst. 자, 얘는 unskillful에다 솜씨 없는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솜씨 없는. adroit. 이 말이 붙으면 무조건 bad예요. 그래서, maladroit 이렇게 있습니다. 발음 maladroit. gauche, gauche, gauche. 남자가 소개팅으로 여자 만났어요. 그럼 뭐 먹으러 가요? 뭐 우아한 데 가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 꼬치 먹으러 가자. 얘는 데이트에 솜씨가 없는 거야. 꼬치. 뭐 이렇게 외워도 돼. 고우씨. 다음에 보바이. 별표하고요. 보바이. 클럼지. 제일 많이 나오죠. 클럼지가. 자, 클럼지. 자, 보세요. 새끼손가락 같아요? 엄지손가락 같아요? 클럼지. 엄지손가락 같죠? 엄지손가락이 큰 거 같아, 적은 거 같아? 큰 거 같죠? 큰 엄지 같죠? 엄지손가락이 존나 커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하겠죠? 그쵸? awkward, bungling.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카우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 보바인이 생각이 나야 돼. 아까 이제 보바인 별표치라고 했죠? 그죠? 더그 하면 K9. 캣 하면 캣이 제일 많이 나오죠? 탈락. 팍스 하면 교활한 거죠? 그래서 벌파인. 이게 보바인이 소의, 소가의, 소 같은 이런 뜻이야. 소 어때요? 우둔하잖아. 그래서 어색한, 솜씨 없는, 뭐 어색한이란 뜻도 있고요. 솜씨 없는, 둔한 이런 의미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벌파이는 교활안으로 나오는 거죠. 교활. 그쵸? 아, 그러니까 단어 문제로 펠라인이 여러분들 이제 논리 문제 풀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단어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지금은 우리가 지금 특강으로 논리 패턴을 이렇게 조금 감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패턴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풀려고 하세요. 자, 파프롬에 빨간 색깔 들어가야겠죠? 파프롬 전치사 취급하니까 동사를 쓸 때는 ing를 씁니다. 자, 유입은 돈이 유입이 됐어요. 관광으로부터의 돈의 유입은 가로 열고 닫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actually도 changing 시그널이죠. 그치? 그런데 이제 파프롬에다가 빨간색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빨간색 안 집어넣을게요. 전통적 문화를 뭐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인징 시그널 바로디가 단서일 확률이 높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됩니다. 위협의 반대니까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리인들의 삶의 방식을 위협하기는 커녕 이게 파프롬이
요렇게 단독으로 쓰이면은 뭐뭐 하기는 커녕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문화를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들이 발리로 관광하러 가면 민속춤을 보게 될 거야. 그쵸? 그럼 관광객이 많이 와. 그럼 얘네들이 엉덩이를 원래는 살짝살짝 흔들어야 되는데 더 흔들어대는 거야. 외국인들 오면, 어? 앞에 나뭇잎 가려놓고. 이해 가죠? 왜 돈 벌려고. 자, 아무튼 전통적인 문화를 어떻게 할까? 정답 B번이죠? 향상시킨다. 자, impoverish 별표합니다. 여기 이제 단어 정리하는 데가 있을 거야. 음, impoverished. 가난한, 궁핍한. indigent. 자, indigent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인디안들이 전투를 합니다. 백인 애들하고 인디안 전투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아, 유럽 애들이 이기겠죠. 인디안들은 돌 갖고 싸우는데 유럽 애들은 총 들고 싸우니까. 그 졌어요. 전쟁에 지면 부자가 돼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지죠. 인디전트. 데스티튜트. 데스티튜트. 데스타 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가난한 집안에서 데스타가 떴다. 개천에서 용났다. 니가들리. 페뉴리어스. 페뉴리어스. 우리가 판자촌 들어봤죠? 그죠? 유리가 비쌌어요. 그래서 판자촌, 가난한 집에 가면 유리를 판으로 한단 말이에요. 판자. 그래서, 저 유리는 펜 유리였어. 판 유리였어. 뭐 이렇게 외우면 되죠. 임페큐니어스. 주머니 안에 100원이 없어. 인 100원이 없어. 임페큐니어스. 페니 피칭. 페니 핀칭. 1펜이라도 쥐어짜는 느낌이죠. 파버티 스트리컨, 파버티. 파버티가 뭐예요? 집에 가니까 밥이 없디 하는 거야. 극빈이야. 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밥이 없어요. 밥 없디. 집에 밥이 없어요. 밥 없디. 스트리큰. 전에 했죠. 스트리컨이 붙으면 어디 어디에 시달리는 찌든 이런 뜻이죠. 가난에 찌달리는 거죠. 다음에 파지모니어스, 파시모니어스. 저기 콩쥐 팥쥐 얘기 알죠? 그치? 콩쥐가 옷을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죠? 새 옷을 입고 싶은데, 그치? 밥도 못 먹게 하죠? 콩쥐한테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팥쥐와 팥쥐 엄마. 팥쥐 모녀였어요. 팥쥐 모녀였어. 인살번트. 집 안에 쌀이 다 번트. 다 타버렸다 이거야. 집 안에 쌀이 없어요. 인살번트. 자, 요 정도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놀라울까? 미국 영어에서 자, 낫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낫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게 아니면 뭐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뭐지? 벗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벗이 있네요. 그럼 나대의 법비니까 앞과 뒤의 논리는 대조잖아. 그것은 미국식 영어는 다르다. 영국식 영어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르다면서 그럼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네. 여전히 미국식 영어가 너무나도
영국식 영어, 이 페어런트 랭귀지는 이제 영국식 영어겠죠? 영어와 플랭크는 다르지 않아, 멀지 않아, 비슷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비버. 자, indifferent 별표하세요. 밑에 단어 정리돼 있으니까 거기다 쓸게요. different는 뭡니까? 다른, 다양한이죠. 그쵸?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럼 어때? 눈 돌아가죠? 그쵸? 또 이쪽도 지나가. 눈 돌아가죠? 서로 다르니까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맨날 보던 얼굴이야. 옆에도 맨날 보던 얼굴이야. 그럼 눈길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르지 않다 이거야. 달라야 눈이 돌아가지.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냉담한 그런 뜻입니다. nonchalant, nonchalant. 야, 우리 게임하자. 저 게임하자. 나 관심 없어. 너희들끼리 해. 난 신란다. 난 신란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음. insouciant, insouciant. 요건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insouciant. 자, 다음에 apathetic, apathetic. PATH가 붙으면 감정입니다. 감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apathetic. impassive. 얘 패스가 붙어도 감정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죠. 텔러스 별표하고요. 텔러스. 이 텔러스가 굳은 살이야. 굳은 살. 굳은 살은 어때요? 여러분들 손에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굳은 살 베겼잖아.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감각이 없어요. 어, 됐나? 다음에 detached. attach는 뭡니까? 글로 가서 붙는 거잖아.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detached. 초연한이란 뜻이거든. 이 초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데 밖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그쵸? 초연하게 그냥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aloof. 얘는 떨어져 있어서 무관심한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루프. 루프. 지붕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달아 밝은 달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단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서 또 설명합니다. impervious, impervious. 얘도 잘 기출되는 문제 별표하세요. 사랑하는 임과 함께 잔디밭에 누워 있습니다. 그 가만히 누워 있을 거야? 팔 비게 해줄 거야? 팔 비게 해주겠죠? 그쵸? 사랑하는 임이 팔을 비었어요. 기분 좋죠?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 팔 비고 있으면 좋잖아요. 잔디밭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근데 어때요? 처음만 기분 좋지 30분 지났어요. 우와! 통하지 않아요. 피가. 그래서 임펄비어스는 원래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스며들지 못하는 거야.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이란 뜻이 있다는 거죠. 됐죠? 투과하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 네. 자, 4번 레더덴에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된 자체가 대조야. 어? 제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무슨 예산을? 이런 예산을 제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 얘가 주격관계대명사 하면 주어고 이주고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잖아. 이 주어에 대한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얘죠. 밸런스드 앤 어서 띄어져. 근데 레더된이 있으니까 얘랑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균형 잡히고 어서띠어한 예산을 제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입법부는 투이하 하기로 선택합니다. 투이하가 뭐야?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데 어떤 지출을 하는 걸까? 균형 잡히지 않은 지출을 해야겠죠. 그쵸? 지금 어서 뛰어라는 단어를 몰라도 균형 잡히지 않은 걸 해야 돼. 자, 어서 뛰어 별표하세요. 야, 어서 뛰어! 학원 오는데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오면 어떡해? 어서 뛰어! 자, 8시까지 학교 와야 되는데 8시 1분 전이야. 저기서 오고 있어. 야, 빨리 와라! 어서 뛰어! 어때요? 엄격한 것 같죠? 자, 어서 뛰어. 1번 엄격한이라고 쓰고요.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요. 어서 뛰어. 2번 내피파는이라고 쓰세요. 내피파는 뭐 경제 용어로는 긴축하는인데 돈 씀씀이에 대해서 엄격한 거야. 엄마 피자 먹고 싶어. 시끄러. 빈대떡이나 처먹어. 뭐 이런 거죠. 돈 아껴야 돼. 돈 씀씀이가 엄격한 거. 이게 어서띠어입니다. 그래서 성대에서만 2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austerity measure야. 얘가 긴축재정입니다. 정부가 돈을 엄격하게 꽉 조이고 있는 거야. 이게 austerity measure예요. 그러니까 austerity는 돈 씀씀이를 엄격하게 긴축하고 내핍하고 이런 거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이니까 블랭크는 뭐 들어가면 돼요? 돈을 아껴 쓰는 것의 반대는 뭐냐 이거야. 펑펑 쓰는 거죠. 그럼 펑펑 쓰면 그게 적자야 흑자야? 적자겠죠. 정답 B. 그러니까 옛날 영국에서 적자가 나면 빨간 펜으로 썼어요. 흑자가 나면 검정 펜으로 썼고. 그래서 흑자가 블랙 잉크죠. 컷테일은 단축하다죠. 잘라서 줄이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단축 수업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막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그러면 그 수업을 뭐 해야 돼? 컷테일 해야겠죠? 음? 컷, 자른다. 꼬리를 자르는 느낌이잖아요. 자, 메이크 시프트 별표합니다. 또 단어 정리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메이크 시프트. 자, 임시 변통의 라고 쓰세요. 임시 변통의. 임시의라는 뜻이야. 임시의. 그래서 일시적인. 일시적이니까 덧 없는 까지 가는 단어입니다. 메이크 시프트. 스탑 갭. 에버네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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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오늘, 특강한다고, 9시간 특강한다고,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까, 짜장면 면값 주세요 하고, 그치? 아이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네. 그런데 어느새, 엄마, 저 장가 가요.
와, 엊그제 학원 가서 입시 공부한다는 애가 시간이 휙 지나간 거야. 장가 간대요. 그럼 엄마가 이제 뭐 하고 있어? 애 보내고 서 있겠죠? 애 보냈음. 애 보내고 서 있겠죠. 서서히 사라져가는 아, 자기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 있겠죠. 애 보내고 서 있다. 원래 에버네센트가 서서히 사라지는 이란 뜻이야. 그죠? 없어지는 느낌이잖아. 덧없는 느낌이죠. 이페머럴, 이페머러가 하루살이야. 태어나자마자 장례식장에 전화해갖고, 자, 오늘 저녁에 갈 거니까 관 맞춰주세요. 예약하는 애들이야. 하루살이. 그죠? 그래서 이페머럴은 하루살이 같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이죠. 덧없는 거잖아. 그치? 플리팅, 플리트가 신속한. 명사로 쓰이면 함되죠. 풀리가 신속히 달아나다잖아. 그러니까 플리트 하면 신속함이죠. 함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리팅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야. 자, 퓨저티브. 퓨저티브는 명사로 쓰이면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낙인을 찍었는데 F라고 찍었어요. 이게 퓨저티브에서 나온 F야. 도망은 일시적인 거죠. 여러분들 죄 짓고 도망가봐요. 금방 잡혀요. 퓨저티브. 음. 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 퓨 하고 도망가겠죠? 아, 퓨 하고 도망가는 저 사람 TV에 나온다. 잡혔네. 뭐 이렇게 외우세요. 퓨저티브. 어, 뭐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뭐 다 아는 단어 중에서 이제 중학교 단어 트랜션트, 트랜스터리, 템퍼러리, 모멘터리, 요까지는 다 중학교 단어죠. 프로템, 인터림, 퓨게이셔스. 퓨게이셔스는 꽃 같은 게 빨리 시들 때 씁니다. 퓨게셨어. 우유 금방 시잖아요. 퓨게셨어. 뭐 이렇게 외우세요. 텐터티브 별표하고요. 제일 많이 나오죠. 텐터티브는 어 일시적인, 원래는 뭐예요? 잠정적인이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야? 일시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불확실한이란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잠겼어. 그러면 이제 학교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그럼 뭐 줘요? 텐트도 주고 TV도 주겠죠. 그 평생 보는 거 아니죠. 텐트 속에서 평생 사는 거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그죠? 텐터티브.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자,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수한, 뛰어난 기업들은 마키드, 특징 지어집니다. 매우 강한 문화에 의해서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됐겠죠, 여기에. 너무 강해서. 근데 그 문화는 which a가 생략이 돼 있고,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당신은 인과관계인데, either A or B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뒤 관계가 대조니까, 그들의, 대어는 누구야? 그 뛰어난 기업들의 규범을 buy in, into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서 buy into가 뭐냐 이거야. 산다라고 하면 뭘 사? 목적어 없죠? 그럼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의 문화는 굉장히 강해. 어? 너희들이 취업을 했는데. 근데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서 생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 거야. 걔네들이 갖추고 있는 그 문화 자체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얘가?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삼성의 규범을 뭐 해야 될까요? 뭔지 몰라도 삼성 회사를 팝니까? 내가 삼성 딱 들어갔는데, 씨발, 이거 뭐야? 왜 이래? 팔아버려? 말이 됩니까? 어? 너희들이 삼성 기업을 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갯바위, 그럭저럭, 그저, 갯바위가 그럭저럭 살다거든? 그치? 그러면 C하고 B하고 같은 거 아니야? 받아들였다면서. 아, 거기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B가 답이면 C도 답이겠죠. 정답 D. 나가야죠. 이 buy into라는 게 별표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accept예요. 받아들이답니다. 우리 학원이 스파르타 학원이잖아. 그치? 그러면 와. 그랬더니, 씨, 새벽 2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씨발, 이거 뭐야? 학원 팔아? 말이 안 되죠. A번은 함정입니다. 바이에 대한 함정이고요. 학원의 규칙을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갯바이, 그럭저럭 해 나가는 거니까 얘도 받아들이는 거잖아. 정답 D번이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buy into 단어 문제였다. accept의 뜻입니다. 얘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buy into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이제 단어가 없으니까 바로 6번 가겠습니다. 자, 스킬풀, 노련한 협상가인 학장은 채택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와? 인내와 블랭크한 포스처, 자세를 채택했습니다. 엔드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대조의 엔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 A and B, 뭐, between A and B. 이때 end는 대조의 end죠. 이런 게 아니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돼요.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니까. 동의어는 아니야. 이게 수학에서는 and가 뭐예요? A하고 B하고 and가 교집합이잖아. 영어는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지 동의어는 아니라는 얘기야. all은 교집합이고 영어에서는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patient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프로테스터 시위자들을 향해서 학생들이 뭐 데모하나 봐요. 그치? 이때 학장이 인내와 블랭크한 입장을 채택했다라는 거 했고 레더된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그럼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대로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아웃라이트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거부의 반대는 그럼 뭐냐 이거야. 받아들인 거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몇 번? D번이죠.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컴프로마이즈는 자동사로 쓰였을 때 타협하다야. 타협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타동사로 쓰였을 때 별표합니다. 명예 따위를 명예 따위를 훼손시키다야. 훼손시키다.
위태롭게 하다야. 그래서 compromise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는 인기, 명성, 명예 요런 게 나옵니다. 뭐 인기나 명성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때 쓰는 게 compromise고요. 지금 자 단어 좀 볼게요. 단어가 많네. 단어가 뭐가 있나? 자, 봅자. 에로건트. 에로 배우가 권투하겠대요. 이 건방진이야. 에로건트. 건방진이죠. 건방진. 슈퍼 실리어스. 슈퍼 실리어스. 이 슈퍼가 오버죠. 실리가 눈썹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느낌이죠. 그쵸? 이 여자는요, 저기, 슈퍼마켓에서는 음식을 안 사요. 백화점에서만 음식을 삽니다. 건방진년이에요. 이런 여자는 슈퍼에서 음식을 살 리가 없어요. 슈퍼 살 리 없어. 자, 어디 감히, 허티, 인솔런트. 솔이 혼자잖아, 그치? 내 안에 나만 있다, 이런 느낌이죠? 내 안에 나만 있다. 뽐내는 뽐버스. 뽐내다라는 뜻이 좀 강합니다. 뽐내는 뽐버스. 임페리어스. 치키. 치키. 치기 뭐야? 여기 혀를 옆에 볼에다가 쏙 내밀어 보세요. 건방져 보이죠? 그쵸? 얘가 이제 치키가 이거예요. 텅. T-O, 아, T-O, 텅. once in 치기죠. 어, 퍼렘퍼터리. 퍼렘퍼터리. 도미니어링. 도미니어링. 지금 건방진 하고 있는 거야. 하이핸디드. 얼마 전에 우리 이거 풀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하이핸디드. 수혜저리. 임퍼티넌트. 얘가 최근에 나온 기출이죠. 임퍼티넌트. 오버베어링. 별표요. 오버베어링. 별표. 베어가 품다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위에서 막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압적인이란 뜻이 강하거든요. 고압적인. 그래서 이 베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어가 무슨 뜻이죠? 베어. 공. 동사로 쓰이면 참다. 자, BEARBOR이 있고, 요렇게 쓸게요. 이렇게. BORNE가 있죠. 태어나다일 때는 번을 쓰죠. 태어나다일 때는. 태어나다가 아닐 때, 지니다 품다라고 쓰세요. 태어나다가 아니면 다 번을 써야 돼. 아래 거를 써야 돼. 근데 베어가 지니다 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라고. 정말 많이 나오니까. 자, 베어 하면 생각나는 게 베어 아웃이 생각나야 돼요. 베어 아웃. 지지하다. 입증하다. 본문에서보다는
보기에서 잘 나와. bear out이. 지지하다, 입증하다. 다음에 have bearing on. have bearing on.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무엇 무엇과 관련이 있다. 자, obstinate, 고집센이라고 쓰고요. 고집센. obdurate, 고집센. 고집센 놈들은 꼭 앞줄에 있어요. stubborn, 뮬리시, 뭐 노새 같은 거죠. 뮬리시. 개같이 끈질긴 느낌이죠. dogged. 끌려지지가 않아요. intractable, inflexible, recalcitrant. 별표하세요. recalcitrant. 저항하는 이란 뜻도 있거든요. 고집세. 니칼스라는 말투, 니칼스라고! 하는 말투, 니칼시트런트. 좀 어려운데, 인트랜시전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인트랜시전트. 다 고집세. 플렉서블은 유순한이죠. 유순한, 유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플렉서블, 트랙터블, 다음에 멜리어블 별표하고요. 서플 별표하고요. 리더, 라이드 이렇게 하죠. 썸, 미시브, 일, 일딩. 여기 고집산에 언일딩 써야 된다. 요것도 잘 나온다. 언일딩. 다슬, 다스리기 쉬운 거죠. 다슬, 온순한. 덕이 끌다야. 덕틀, 플라이어블, 플라이언트. 자, 이 멜리어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멜리어블이 가단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두들겨서 펼 수 있는 이란 뜻이야. 두들겨서 펼 수 있는. 그래서 두들기면 펴지면 유연한 거잖아. 너희들 말 안 들면 공부해 하고 패면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유순한 거죠. 그치? 그래서 멜리어블이란 단어, 서풀, 얘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시골에 길가 옆에 뭐가 서 있어요? 풀이 서 있죠? 그래서 서풀이야. 풀이 서 있다. 바람에 흔들흔들 유연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슬, 얘도 많이 나오죠. 다스리기 쉽다. 트랙이 끌다야. 끌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자, 단어 정리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도우에다가 빨간 색깔 들어갑시다. 아이고, 빨간 색깔. 자,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간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대로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네. 너무 쉬운데요. 프라이튼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랭크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In the face of, 면전에서 위협한 막. 여기 in the face of는 면전에서라는 뜻도 있고 불구하고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면은
면전에서 해도 되는데 빨간 색깔 들어가면 되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되니까 패러프레이징 나왔죠. 얘하고 패러프레이징이잖아. 그렇죠. 왜 깜짝 놀랐어? 아, 위협적인 막 군중 때문에 막 위협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지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정답? 깜짝 놀라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속으로 쫄았어. 근데 겉으로는 안 쫄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정답 10번 컴포저. 마음의 평정, 침착. 그러니까 속으로는 존나 후달렸는데 겉으로는 침착한 척 했다는 얘기고요. 자, 단어 보기 전에 요거 어넬러지는 유사죠. 유사.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보통 유사는 likewise 뭐 이와 마찬가지로 이럴 때 주로 쓰는 거죠. umbrage, raise가 분노죠. 엄브렐러가 뭐예요? 가리는 거죠. 그림자 같은 느낌이야. 엄브렐러, 우산이잖아. 우산은 가리는 거잖아. 그러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운 느낌. 그래서 엄브리지는 가려진 분노야. 같은 말, 아웃레이지도 있죠. 아웃레이지. 표출된 분노야. 둘 다 분노예요. 됐나? 자, 다음에 단어를 쭉 보니까, 자, 컴포저, 평정, 침착. 이게 컴포즈가 구성하다라는 뜻이잖아.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구성하는 게 작곡하는 거죠. 다음에 안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시키다의 명사형으로 컴포저가 쓴 거야. 그래서 평정, 침착 이런 뜻이고요. 어, 이코니머티, 이코니머티 이렇게 쓰고 애님이 붙으면은 얘는 마인드, 마음이라는 거고요. 얘는 이퀴가 붙으면은 더 세임이죠. 상황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가 같은 마음이라 이거야. 음? 다음에 시레너티, 트랭퀄러티, 트랭퀄러티. 이 시린 형용사로도 잘 나오니까 써줄게. 트랭퀄. 얘가 뭐예요? 캄이죠. 캄, 조용한 느낌이죠. 아플럼 별표요. 아플럼. 납에서 나온 단어거든. 그래서 좀 차가운 느낌인데, 어, 주원이는 너무 시끄러워, 수업 시간. 떠들고 그냥 막 정신없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가만히 있는 거야. 야, 저렇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오늘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픈 놈처럼. 그래서 아픈 놈. 뭐 이렇게 외우세요. 셀프 퍼제션. 자, 요 정도 하고요. 다음에, 프리픽스, 뭐, 프레터가 나왔는데, 어, 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프렉트. 일단은 지우고요. 프랙터너티는 프랙터너티 여기 뜻 나와 있죠. 그죠? 뭐 형제애 이런 뜻입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단체를 프랙터너티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걸 좀 할까?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프레터에다가 브라더라고 써보세요. 브라더라는 어근이야. 소로가 붙으면 소로러티라고 쓰고요. 소로가 붙으면은 이제 시스터라는 어근이야. 그래서 소로러티 하면은 여성 단체고요. 프레터너티 하면 남성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프레터, 프레트리사이드. 그 사이드가 붙으면은 죽이는 거거든요. 프레트리사이드 하면은 형제를 죽이는 거야. 동민이 동안이 조심해야겠다. 그치? 그러면 소로사이드는 소로사이드. 자매를 죽이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얘는 형제 사례고 얘는 자매 사례. 자매 사례는 잘 안 쓰이니까. 자, 지우고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페이트리라고 써보세요. 페이트리. 다음에 메이트리라고 매트리 이렇게 쓰고 페이트리는 아버지라는 어근이고요. 메이트리는 엄마라는 어근이야. 잘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줘. 그래서 페이트리 모니 이렇게 쓰면 아버지께서 모니 돈을 줬네요. 유산이야. 돈만 줬나? 아니요. 유전자도 줬죠? 유전. 페이트리 아키. 아키가 붙으면은 룰이죠. 그래서 가부장제죠. 가부장제.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니까. 페이트리어트. 아버지의 땅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애국자죠. 자, 다음에 메이트리모니 이렇게 써보세요. 얘는 돈 때문에 엄마가 결혼한 거야. 결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잘 나와. 결혼의. 결혼이고, 조금 이따 정리할게. 형용사용으로. 메이트리아키. 얘가 모계제겠죠. 모계제.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요. 자, 결혼의라고 쓰세요. 결혼의. 지금 단어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거야. 메이트리모니얼, 매트리모니얼, 모니얼, 매터럴, 매터럴. 미안해. 매트리얼이다. 음, 매러털. 커누비어, 커누비어, 넙셜, 뭐, 스포저. 얘도 쓸데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매트리모니얼, 결혼의, 엄마가 된다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머리털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나라. 머리털.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눕이 뭐예요? 눕다라는 거야. 함께 누비얼. 함께 눕죠. 침대에 신혼여행 가면 함께 눕죠. 어디 누울지 모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그래? 여기 눕쇼. 넙쇼. 마누라가 왜 마누라야? 마 누라. 여기 넙쇼. 여기 누라 이거야. 스포우즈가 배우자니까 스포우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8번 언리스가 있으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 되고 보통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인데 단서가 블랭크로 뚫어놓은 거죠.
그러면, 그쵸? 뒤에 쿨루가 있겠죠, 단서가. 자, 인벤터가 있는데, 스탁마켓에서 인벤터가 빨리 잃어버렸다. 모든 그녀의 삶의 세이빙에 S가 붙으면 저축이죠. 세이빙은 절약이고, 세이빙에 S가 붙으면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렸대요. 그럼 언리스가 있으니까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뭐 하지 않으면 돈을 다 잃어버렸을까? 언리스는 if not이니까. 신중하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리겠죠. 부주의하면 돈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 자, imprudent, 경솔한, prudent, 신중한, 디스크리트 알아야죠. 디스크리트. 신중해서 이를 두 번 썼어요. 다음에 prudent는 prudent, imprudent. 미안해. imprudent. 얘는 무례한, prudent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극작가는 뭐 때문에 유명했나요?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낫을 보자마자 그게 아니면 뭐지? 벗을 찾아가야 돼요. 나데이 법비죠. 그러면 오리지널 아이디어하고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상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블랭크 때문에 유명한 거야. 어떤 사상이냐 하면 타인에 의해서 프로파운드 제시하다죠. 제시되어진 개념에 대한 그의 블랭크로 유명했다. 독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해놓은 거 재탕, 삼탕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반복이죠. A번, 발명한다는 건 독창적인 거잖아요. 이터레이트, 반복하다죠. 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리를 쓰면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죠. 그쵸? 이터레이트, 리터레이트. 리텔리에이트하고 비교해야 돼요. 리텔리에이트는 얘는 보복하다고. 자, 동환이가 주원이 한 대 때리세요. 다시 때리세요. 너가 때려요. 보복인데. 그쵸? 다시 때리는 느낌이죠. 이게 보복이죠. 다시 때리는 느낌. 리텔리에이트하고 때리는 느낌. 음? 복수하고 보복하는 게 리텔리에이트이고 리이터레이트는 반복하다예요. 자, 인라이튼이라는 것은 계몽이죠. 계몽이라는 얘기는 뭐야? 깨우치는 거죠. 반드시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몽하면 해시태그로 교육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독창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자, 오리지널은 올드의 뜻도 있고 뉴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뉴의 뜻이겠죠. 그쵸? 뉴가 아닌 걸 찾아야죠. 다음. 자, 항상 prefer A to B, B보다 A를 좋아하다죠. 이때 to가 than의 의미잖아. 비교의 to죠. 그러면 A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죠.
그리고 A와 B는 비교니까 반대겠죠. 그럼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prefer to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강조하는 말이 뭐야? 에고센트릭이니까 에고센트릭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음. 자, 인간은 자아 중심, 자기 중심적 판타지, 환상, 즉 이기적인 환상을 선호한다는 얘기야. 현실보다는. 그는 소위 물론 이제 여기서 판타식하고 리얼러티가 반대겠죠.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자기 중심적 환상을 더 선호해 왔다. 그는 이상주의를 고백했어요. 그의 블랭크한 사랑에 철학적 위신, 명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는 이상주의를 지향한다, 이상주의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이상주의는 뭐다? 그의 블랭크한 사랑, 즉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에 철학적 껍데기를 입힌 것 뿐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즘의 본질의 의미는 뭐라는 얘기야? 이기주의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치?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푸는 건 쉬워요. 뒷문장은 앞문장을 서포팅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에고. 에고와 같은 말이 셀프죠. 에고가 뭐야? 셀프, 에고, 자아, 자신 이런 뜻이죠. 자, 다음.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판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죠? 자, 11번. 자, 세큐리티 오피셜 안전관리 요원은 바그다드 공항에 있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안전관리 요원은 얘기를 한 거예요. 조건으로 블랭크한 조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는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권한을 받지 않았어. 얘기하도록 매체에. 그럼 얘랑 반대말 화살표.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요. 대다수의 부상당한 승객들은 터키인들인데, 그치? 이 터키인들은 에어포트에서 일하는 터키인들이다. 자, 블랭크한 조건으로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언론 매체에 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됐죠? 비코우즈는 인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권한이 없는, 언론에다 대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자기 이름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익명의 조건으로 얘기했겠죠? 정답 B번. 어너니모스, 익명의. 자, 님이 붙으면 이름이에요. 안이 붙으면 안 돼요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가 익명의라는 뜻이고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유나니모스가 있죠. 안임이 붙으면 마음이죠. 마음이 유나이트 된 거야. 얘가 만장일치의라는 뜻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어, 자, 이렇게 해서 체인징 시그널이 끝났습니다. 어떤 체인징 시그널?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체인징 시그널. 익스플리시트 컨트레스트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ICR입니다.
IC가 제일 중요하죠?